만약에 홍콩이 무너진다? 그럼 중국의 금융창구가 무너진다. 그럼 중국은 외환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외환을 벌 수 있는 방법, 금융시장 개방해야지. 아니면 뭐 우리 NFT라던가 메타버스, 비트코인 시장을 개방하던가. 자, 중국 당국, 홍콩에서 진행되는 미국 감독기구 회계조사에 합류. 미국 증시 상장된 남방항공, GDS 홀딩스 조사 대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중국이 미국에 상장된 자국 기업에 대한 회계조사가 진행 중인 홍콩에 관리를 파견했다. 자, 이게 뭔 내용이냐면 지금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일제히 어떻게 되고 있죠? 우리 올해 초 디디추싱이 어떻게 됐죠? 상장 폐지가 나왔죠. 상장 폐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에서 중국 기업들이 상장 폐지된 이유가 뭘까? 그리고 상장 폐지한 기업들이 홍콩에 가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 보통 미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당했던 기업들이 홍콩에 들어와서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합니다. 재상장을. 외화 반출 막기, 달러. 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홍콩 항생지수, 매파 연준 HKMA 기준금리 인상에 2%대 하락. 당연히 연준의 금리 인상 급격하게 가니까 홍콩도 맥을 못 추리는 거죠. 자, 홍콩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배웠었죠. 공부했었죠. 홍콩은 뭐를 쓰고 있다? 홍콩은 누구랑 패그를 해서 쓰고 있다? 달러랑 패그를 해서 쓰고 있다. 자, 연준에서 22일날 금리 인상을 딱 때리니까 홍콩 뭘 해야 돼요? 바로 발표를 해. 우리도 0.75포인트 인상하겠습니다. 왜? 달러 패그제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0.75 하면은 똑같이 홍콩도 0.75 가야 되는 겁니다. 100bp야? 우리도 100bp. 달러 패그제니까. 이해되셨나요? 지금 홍콩 증시 연일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하락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연준에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진짜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들, 내년에 금리 인하 없어요, 부동산 가격 떨어질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물가를 잡는 행동들이고, 실제로 금리를 75bp, 100bp 하는 것들은 뭐다? 중국 죽이기다. 중국 죽이기다. 제가 이번에 9월 22일 전에 75bp, 100bp 나오면 시장이 빠질 건데 75bp든 50bp든 상관없습니다. 시장에 영향 안 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 더 이상 금리 인상의 수치 때문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선반영 됐습니다.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왜? 75bp든 100bp든 중요하지 않아. 물가 잡는 데는 중요하지 않아. 75bp를 올리면 홍콩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중국도 나중에는 무조건 미국 금리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장이 깨지는 거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홍콩이 뭐가 문제냐면 뒤집어집니다.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어. 그럼 당연히 홍콩도 따라가야겠죠. 따라가야 되는데 홍콩 달러가 패그가 막 깨질랑 말랑해. 왜? 당연히 미국만큼 홍콩이 경제적으로나 경상수지적으로나 이런 것들 무역수지나 따라갈 수가 없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처럼 경상수지 적자 계속 나서 소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초체력이 달라. 그렇다고 천연가스를 팔고 원유를 팔고 그런 것도 아니고 홍콩이. 자, 그러면 홍콩은 미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행동을 계속해야 돼. 이게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진짜 헷갈립니다. 코인이 씨도 헷갈려, 방송하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나요? 베트남이 역환율 방어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보통 국가들이 일본처럼 자기네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자기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경쟁에 유리하죠.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수출을 늘리면서 어떻게 돼요? 환율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건데 지금은 반대야. 왜? 자기네 화폐 가치를 올려. 왜 올릴까? 수입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자기네 화폐 가치를 올려서 저렴하게 들어온다. 저렴하게 들어온다. 그게 이제 역환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것도 마찬가지야. 요것도. 자, 어렵습니다. 홍콩은 자기네 화폐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화의 화폐 가치 당국에서 막 개입을 하죠. 구두 개입도 하고 원달러 환율이 막 1420원 넘었어. 야, 1시간마다 지금 달러 그거 보고해. 환율 보고해. 라고 하면서 환율 방어를 하면 어떤 식으로 환율 방어를 하죠? 한국은 환율 방어 하면은 외화 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팔아 제낍니다. 달러를 팔면서 어떻게 해요? 화폐 가치는 상대적이다. 우리 화폐 가치를 올리죠. 올리죠. 달러를 매각해. 근데 홍콩은 달러 패그제입니다. 반대로 홍콩은 달러를 매입을 해야 돼. 매입을. 어렵죠? 어렵나요? 쉽나요? 지금 홍콩 금융당국에서 하락 환율, 패깅 깨지는 거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거의 한 30조 가까이를 외환 보유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달러를 샀다 그래요. 이게 1993년도 이후 최대 많은 지출이라고 하고. 이해되셨나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얘네 누구야? 이제 돈 찍는 애들.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하여튼 금융당국이라 할게요. 금융당국에서 갖고 있는 달러만큼 홍콩 화폐를 찍습니다. 홍콩 달러를. 그러면 얘네들이 달러를 더 많이 갖고 있고 더 많이 찍어내고, 그리고 펀드멘탈, 홍콩 채권을 갖고 있는 펀드멘탈 높이기 위해서는 달러가 더 많아야 돼. 달러를 조달을 해야 돼. 반대로. 여기서 이제 소름 돋는 게 다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이 지금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런 국가들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뭐를 던지고 있어요? 일본 애들이 얘네들이 이런 걸 사줘. 러시아, 중국 이런 애들은 다 던지고 일본이 사주고 있습니다. 채권, 미국 국채를 사주고 있죠.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 아무리 일본이 많이 사주더라도 야, 중국이 던지고 러시아가 던지고 채권을 이렇게 던지네. 채권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 하락하면서 금리 인상되는 거, 금리가 상승되는 건 미국의 부채가 더 늘어난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천연가스 원유를 팔더라도 부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국채를 지금 던지는 것들을 일본이 받아주지만 일본만으로 부족해. 누가 받아줘야 될까? 연준에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국채가 시장에 나오면 그걸 누가 받아줘요? 홍콩 같은 달러 패그제 국가들이 받아준다는 겁니다. 이게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 가지수를 적어보세요 하면은 A4 용지 한 10장 나와. 우리는 뭐 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입니다 생각하시죠? 틀렸어요. 홍콩,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해. 그러면 홍콩 당연히 따라가야 되죠. 금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달러까지 매입을 해줘야 돼요. 달러까지. 홍콩뿐만 아니라 달러 패그제 하는 국가들은 다, 전부 다. 자, 그러면 홍콩이 나중에 무너지겠죠. 홍콩이 만약 무너져. 그럼 누구한테 피해가 갈까? 1순위로. 물론 미국한테도 피해 갑니다. 홍콩에 진출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1순위는 중국 본토에 간다. 왜? 홍콩이 중국의 금융창구 역할을 해왔으니까. 보통 중국이 외환을 벌어들이는 수단이 어떤 식으로 벌어들이냐면 돈 세탁이라고 할게요. 중간에 거쳐가는 국가가 홍콩입니다. 홍콩에서 기업들이 증시 상장돼서 어떻게 해요? 회사채를 발행하고 채권을 발행하고 이런 것들을 다 달러화로 다 발행을 한다. 그래서 자금들이 다 홍콩으로 들어온다. 근데 그 중국의 금융창구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중국은 이제 힘이 없어지는 거지. 힘이 없어지는 거지. 자, 그리고 중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면 중국이랑 홍콩은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이건 우리 에메랄드 등급 분들이었나 플래티넘 등급 분들이었나 하여튼 멤버십에서 우리 배웠던 건데 한 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드릴게요. 자, 홍콩에는 CNH라고 홍콩 위안화가 있고 CNY 중국 본토 위안화가 있습니다. 화폐가 두 가지가 있어요. CNH는 홍콩에서 쓰는 위안화고, 그리고 CNY는 중국 본토에서 쓰는 위안화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 가오나 씨님 환차익 저렇게 딱 나와야지. 자, 보시면 US 그 CNY 이게 중국 본토 위안화.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쓸 수 있는 7.1187. 그리고 CNH 이게 뭐냐면 홍콩 위안화. 홍콩에서 쓰는 위안화. 이게 그 중국 애들이 2010년도인가 하여튼 위안화를 여객 창구로 만들어가지고 홍콩에 수출하고 이제 중국과 이제 무역하는 자금들을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게끔 홍콩에다가 위안화 그 창구를 뚫어버렸습니다. 뚫어버렸어요. 얘네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홍콩이 이제 뭐 미국이나 전 세계 국가들 이렇게 좀 글로벌한 기업들이 다 투자해 돼 있고 이제 아시아의 또 금융의 중심,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에서 위안화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중국인들 기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위안화가 전 세계 기축통화 자리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야망과 포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홍콩의 위안화를 이제 심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홍콩 위안화가 따로 있고 중국 본토 위안화가 따로 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홍콩 위안화가 7.1267, 중국 본토 위안화는 7.1187. 환율이 다르죠. 실시간으로 배웠던 것 같은데 실시간에서 안 알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요거는. 자, 환율이 다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중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인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홍콩 중국 위안화랑 그리고 홍콩 위안화랑 그리고 중국 본토 위안화랑 환율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자, 내가 중국에 살아. CNY를 이거를 달러로 바꿔. 7.1184 환율로 달러를 바꿔서 홍콩으로 가. 홍콩으로 가서 달러를 팝니다. 위안화로. 그럼 어떻게 될까? 환차익이 발생을 하겠죠. 환차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뭐예요? 외환 반출. 외환 반출. 이해되셨나요? 이게 홍콩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이랑 계속해서 금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런 위험성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패깅이 깨지면 물론 깨질 일은 거의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굉장히 힘들다. 진짜 힘들어질 거다. 중국이든 홍콩이든 진짜 힘들어질 거다. 이런 게 이제 언제 있었냐면 2015년도, 2016년도 중국 위안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막 헤지펀드 애들이 또 막 홍콩 치네 마네 막 던지네 마네. 근데 또 중국이 돈을 풀어서 홍콩을 막아줬죠. 막아줬습니다. 왜? 홍콩을 막아준 게 아니지. 지네를 막은 거지. 지네가 쓸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이 발생돼. 이제 일어나. 중국이 돈을 풀 수 있을까? 물론 돈은 풀 수는 있겠죠. 근데 시장에서 우리 위안화 가치가 어떻게 될까? 그때 돈을 그렇게 풀어 제끼면 쓰러진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돈을 풀어서 경기를 회복하고 뭐라 그럴까 다시 살리고 그러긴 힘들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힘들다. 만약에 홍콩이 무너진다? 그럼 중국의 금융창구가 무너진다. 그럼 중국은 외환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외환을 벌 수 있는 방법 금융시장 개방해야지. 아니면 우리 NFT라던가 메타버스 비트코인 시장을 개방하던가. 근데 중국이 먼저 개방할 수 없습니다. 금융시장은 이제 금융시장 말고 비트코인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게 중국이 힘들어서 비트코인, 메타버스, NFT 시장을 개방해서 많은 다양한 화폐들을 가져갈 수 있게끔 시장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메타버스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NFT라던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힘들다. 왜? 그렇게 되면 미국이 또 규제를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지금 통로를 차단하고 있다. 자, 미국 증시에 중국 기업들이 퇴출되는 이유, 상장 폐지되는 이유, 디리 출신 상장 폐지됐죠. 상장 폐지돼서 지금 홍콩으로 모이고 있는 이유, 외환을 어떻게 해요? 중국의 외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자, 미국 증시에 예를 들어서 뭐 알리바바가 상장이 되어 있어. 알리바바를 사려면 달러를 사서 뭘 사야 돼요? 알리바바를 사는 겁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사주는 거야. 좋죠. 왜? 알리바바를 사려면 미국 그 기업이어도 달러로 사야 되기 때문에. 달러로 사기 때문에 달러를 사주는 건 좋은데 결국 누구 호주머니에 들어가요? 그 달러가? 누구한테 들어간다? 중국한테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을 다 폐지시키는 겁니다. 무슨 이유, 저런 이유, 요런 이유, 이번 연도 초부터 다 준비되고 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 다 미국으로 지금 불러들이고 있죠. 애플 공장도 마찬가지고. 그 뜻은 무슨 뜻이다? 중국이 외환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을 하나 둘씩 차단하는 거다. 차단하는 거다. 이해되셨죠? 이게 중국 증시, 그 미국 증시에서 중국 기업들이 상장 폐지 당하는 게 바이든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야, 달러 그만 갖고 가라. 달러 넣어주지 마라.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패그제 깨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환차익에 의해서 위안화가 또 흔들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홍콩이 무너지면 중국 본토까지도 힘들어질 거다. 그리고 그 뜻은 뭐예요? 미국이 원하는 걸 얻기 전까지는 우리 주식이든 비트코인 시장이든 작년과 같은 불장은 기대하면 안 된다. 이해되셨죠? 미국이 원하는 걸 얻기 전까지는, 만약에 얻었어. 그러면 그만큼 우리 고생한 만큼 보답을 받게 될 거다. 제가 저번 시간에 비트코인 얼마 간다고 말씀드렸죠? 얼마, 최소 그 커트라인을 올렸어. 얼마로 올렸다 그랬죠, 비트코인? 2024년도, 25년도 최소 1억 5천 봅니다. 1억 5천 봐요. 1억에서 1억 3천 봤는데 1억 5천으로 상향했습니다. 리밋.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참으면 된다. 미국이 원하는 것만 얻으면 우리 자산시장은 좋아질 거다. 힘든 만큼 열매는 달달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